며칠 전 새벽 3시 울산 남구에 계시는 78세 최병철 할아버지께서 제게 급히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시더군요. 선생님, 손자 대학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서 원룸을 계약해 줬는데 갑자기 과태료 23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나는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15년 전 저희 아버지가 겪으셨던 일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도 새로운 부동산 관련 규정을 몰라서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을 지셨던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컨설팅 분야에서 34년째 일하고 있는 이성우입니다. 저 역시 가족이 이런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 어르신들의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 할아버지께서 계약하신 조건은 보증금 4,800만 원에 월세 31만 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계약서만 제대로 썼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왜 또 다른 신고를 해야 하는 거지? 정말 공감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제가 언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정확히 어떤 계약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으니까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지난 3개월간 제가 상담해드린 분만 31명이나 됩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계약은 제대로 했는데 신고를 몰라서 과태료를 받게 된 거죠. 대전 서구 72세 박영숙 할머니는 딸 결혼 준비 때문에 전세 보증금 7,200만 원으로 계약해 두셨는데 2달 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완전히 당황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무슨 법을 어겼다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산 해운대구 74세 김정호 어르신은 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직장 때문에 월세 35만 원 오피스텔을 계약하셨는데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거든요. 오피스텔은 사무실 아닌가요? 왜 우리가 신고를 해야 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신고를 통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숨겨진 혜택들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정확한 기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또는이라는 단어죠. 둘 다 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을 모르시다가 낭패를 당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광주 광산구 69세 이순자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손녀 취업 준비 때문에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계약해 주셨거든요. 월세가 30만 원이 안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만으로도 신고 대상이 된다니 몰랐네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73세 조명수 어르신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3만 원으로 계약하셨는데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착각하셨거든요. 보증금은 적으니까 상관없겠지 했는데 월세만으로도 신고해야 한다니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월세 30만 원, 보증금 6천만 원이면 요즘 웬만한 집은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거의 대부분이 해당돼요.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월세 계약의 약 67%가 신고 의무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당연히 모두 포함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같은 광역시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 도의시 지역까지 포함되거든요. 제주시 71세 현영미 할머니가 이런 오해를 하셨어요. 제주도 같은 지방은 해당 안 될 줄 알았는데 제주시도
포함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외되는 곳은 군 지역뿐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영양군, 전라남도 장성군 같은 곳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도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은 당연하고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상가 건물 안에 있는 주거용 공간도 해당되거든요. 창원시 76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방 2개를 월세로 내주고 계셨는데 상가라서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상가 건물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살면 다 신고 대상이라니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이제 과태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과태료 기준이 완화됐어요. 원래는 단순 지연 신고도 5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만 원으로 상한선이 낮아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특히 허위로 신고하시면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절대 조심하셔야 해요. 천안시 68세 정미경 할머니가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을 뻔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세금 때문에 월세를 좀 적게 써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집주인이 부탁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허위 신고하면 큰 벌금을 낸다는 얘기 듣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절대 그런 부탁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도 똑같이 처벌받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집주인일까요? 세입자일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둘 중 한 명만 해도 되거든요. 그럼 누가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세입자가 직접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혜택이 숨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자세히 드리고 먼저 정말 중요한 함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살고 계신 집의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바뀌면 무조건 새로 신고하셔야 해요. 실제로 이 부분을 몰라서 과태료를 받으신 분이 정말 많아요. 안산시 75세 황금순 할머니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아들 가족이 이사를 가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올해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6,50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기존 계약 연장하는 건데 왜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작년에 이미 다 했는데 말이에요. 아닙니다. 금액이 바뀌면 완전히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더 복잡한 건 월세 인상인 경우죠. 구미시 72세 박동식 할아버지는 기존 월세 28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올랐는데 원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가 갱신 후에는 신고 필수가 됐거든요. 4만 원만 올랐을 뿐인데 갑자기 신고 대상이 된다니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의무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명의로 계약하시는 분들이에요. 포항시 74세 서명자 할머니는 며느리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주셨는데 며느리가 바빠서 신고를 깜빡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고지서는 며느리 앞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돈은 다 냈는데 책임은 며느리가 져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명의로 계약하실 때는 더더욱 신고를 챙기셔야 합니다. 또 놓치기 쉬운 게 현금 거래입니다. 통장 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월세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속초시 73세 김봉수 할아버지가 이런 오해를 하셨어요. 현금으로 받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통장에 기록이 안 남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금액 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왜 갑자기 생긴 걸까요?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수 확보도 큰 이유 중 하나거든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현황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귀찮고 복잡하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이니까 따라야 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계약 갱신 시기를 미리 체크해 두는 겁니다. 갱신 한 달 전부터는
금액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바뀐다면 갱신과 동시에 신고 일정을 잡아두세요. 용인시 70세 이경희 할머니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처리하셨습니다. 갱신 전에 미리 알아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막판에 급하게 하면 실수할 뻔했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에게도 미리 알려두세요. 갱신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걸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깜빡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어도 금액이 바뀌면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둘 중 한 명만 해도 됩니다. 그럼 누가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혜택이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 혜택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산시 71세 조만석 어르신이 이 혜택을 톡톡히 보셨어요. 전세 보증금 8,200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몇 달 후에 집주인이 은행비 때문에 집을 경매에 넘기게 됐거든요. 보통이라면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전월세 신고 때문에 확정이자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 돈을 지켜준 셈이에요. 8,20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거든요. 확정일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나눠 받아야 했을 겁니다. 자칫하면 수천만 원을 잃을 수도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혜택은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신고를 하면 월세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되거든요. 춘천시 65세 김정미 씨가 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딸이 월세 36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는데 신고를 하니까 연말정산 때 62만 원 정도 환급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신고하기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돈을 돌려받으니까 좋네요. 일석이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법적 보호 강화입니다. 신고된 계약은 정부에서 공식 인정하는 계약이니까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훨씬 유리해요. 여수시 69세 박철호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꾸려고 했는데 신고된 계약서가 있어서 원래 조건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신고해 놓으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뭔가 공식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혼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싫어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왜 집주인들이 신고를 꺼리는지 아세요?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 임대소득이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제주시 74세 현순옥 할머니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할머니는 본인 보증금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직접 신고하셨어요. 집주인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죠.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신고할 때 집주인 동의서나 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충분해요. 신고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에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들고 가서 전월세 계약 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오산시 76세 김영덕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쉽게 해결하셨어요. 처음에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직원이 다 해주니까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겁을 먹었나 싶더라고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나 자리톡 앱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특히 자리톡은 정말 간단해요. 계약서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무료로 대리 신고까지 해주거든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에게 부탁하시기도 어려우신 분들은 자리톡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복잡한 절차 없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가족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전월세 신고라는 걸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좀 도와줄래요? 라고 부탁하세요. 젊은 분들한테는 정말 간단한 일이거든요. 계약서 사진만 찍어서 보내드리면 5분 내에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신고할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들과 위험한 함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지난달 목포시 77세 장봉철 할아버지께서 제게 오셨습니다. 손에 과태료, 고지서를 들고 계시더군요. 28만 원이었어요. 선생님, 이게 뭔가요? 나는 계약도 제대로 했고 전입신고도 다 했는데 왜 또 벌금을 내라는 거죠? 할아버지는 손자 직장 때문에 보증금 6,800만 원 전세 계약을 해주셨는데 전월세 신고를 완전히 몰랐던 겁니다. 계약일로부터 2달이 넘어서 과태료 대상이 된 거죠. 과태료는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인 30일을 넘기면 먼저 안내문이 발송되고 그래도 안 하면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나와요. 다행히 최근에 과태료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는 상한선이 30만 원으로 낮아졌거든요. 예전엔 50만 원까지도 나왔는데 많이 줄어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만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매달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허위 신고입니다. 실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진주시 73세 송기남 할아버지가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을 뻔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세금 때문에 월세를 27만 원으로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실제로는 34만 원이었거든요. 집주인이 부탁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나중에 큰 벌금 나온다는 얘기 듣고 정확하게 신고했습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허위 신고가 발각되면 세입자도 똑같이 처벌받거든요. 집주인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함정은 전입신고와 헷갈리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하십니다. 강릉시 69세 최영호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전입신고는 했는데 그게 전월세 신고 아닌가요? 같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 신고이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 내용 신고예요. 둘 다 해야 하는 별개의 절차거든요. 계약 내용이 바뀔 때마다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거제시 71세 김순례 할머니가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월세가 2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올랐는데 기존 계약 연장이라고 생각하셔서 신고를 안 하셨거든요. 3만 원만 올랐을 뿐인데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너무 복잡합니다. 네, 해야 합니다. 금액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타이밍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절대 기한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위험이 생겨요. 보통은 계약하고 집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할 때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같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과거 기록을 다 뒤진다는 거예요.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도 갱신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안 해도 됐잖아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남원시 75세 박만수 할아버지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년 전에 체결한 계약인데 올해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라서 신고 대상이 됐거든요. 옛날 계약인데도 지금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소급 적용인가요? 갱신하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계약이니까 현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매매 계약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일부 집주인들이 그냥 매매 계약으로 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제안하기도 하는데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이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전월세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때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제 가장 실용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을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 직접 방문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해요. 준비물은 딱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요. 주민센터에 가서 전월세 계약 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안동시 78세 이금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쉽게 해결하셨어요. 처음에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직원이 다 해주니까 정말 간단했습니다. 분도 안 걸렸거든요.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글씨 쓰기가 어려우시면 나이가 많아서 글씨 쓰기가 힘든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원이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정부24 사이트나 자리톡 앱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정부24에서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면 끝이에요. 자리톡 앱은 조금 더 사용하기 쉽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로 간편하게 가입하고 전월세 신고 메뉴를 선택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리톡의 경우 계약서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무료로 대리 신고까지 해주거든요. 복잡한 인증 절차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도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족 도움받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편리할 수도 있어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에게 전월세 신고라는 걸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좀 도와줄래요? 라고 부탁하세요. 젊은 분들한테는 정말 간단한 일이거든요. 계약서 사진만 찍어서 보내드리면 5분 내에 끝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79세 김웅수 할아버지는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25만 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린 방법으로 과태료를 완전히 취소시켰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의 신청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새로운 제도를 몰랐다는 사유로 이의 신청하면 관대하게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김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제도를 몰랐고 통지받은 즉시 신고를 완료했다는 사유로 이의 신청을 했고 실제로 과태료가 취소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25만 원이 우리한테는 큰 돈인데 취소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의 신청할 때 핵심은 선의의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는 겁니다. 고령으로 인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즉시 신고를 완료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세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과태료를 면제받은 분이 10명 중 7명이나 되거든요. 또 다른 중요한 팁은 대리 신고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 대신할 수 있어요. 위임장만 간단히 작성하면 되거든요. 전주시 74세 박정희 할머니는 아들이 대신 신고해드렸습니다. 아들이 바빠서 걱정했는데 온라인으로 금방 해주니까 편합니다. 위임장도 간단하게 쓰면 되더라고요. 신고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접수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나중에 과태료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신고하셨다면 신고 완료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주민센터에서 하셨다면 접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후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보통 신고와 동시에 처리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흥시 70세 조영철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가 안 나왔더라고요. 다시 문의해서 처리받았는데 미리 확인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신고 완료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가장 먼저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 달력에 신고 마감일을 표시해 두세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니까 정확한 날짜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의정부시 76세 한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완벽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계약하자마자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매일 보이니까 까먹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는 겁니다. 특히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에게 이번에 계약했으니까 신고 도움 좀 부탁한다고 미리 말씀해 두세요. 가족이 알고 있으면 혹시 까먹더라도 누군가는 기억해서 챙겨주거든요. 수원시 73세 박순자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며느리한테 미리 얘기해뒀더니 계약하고 2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신고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녀분들이 도와드리면 쉽게 설정할 수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25일째 되는 날에 알림이 뜨도록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계약 종류별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금액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6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에요. 월세가 없으니까 계산이 간단하죠. 월세 계약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거든요. 반전세의 경우가 가장 헷갈리십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보증금은 기준이하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니까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루틴을 하나 더 알려드렸습니다. 신고 완료 후 확인 체크리스트예요. 신고를 마치시면 며칠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정일자가 제대로 나왔는지,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점검하는 겁니다. 간혹 전산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창원시 70세 김복래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보증금이 잘못 입력돼 있더라고요. 미리 발견해서 수정할 수 있었어요. 갱신할 때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기존 계약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새로 신고해야 하거든요. 특히 자동 연장 조항이 있는 계약도 주의하세요.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금액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계약서 보관입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건 물론이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사본을 몇 장 만들어서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직접 문의할 수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콜센터는 1599-0001번입니다. 전월세 신고 관련해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또는 자리토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이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34년간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3개월 전이었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처음 상담받으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밝은 목소리로 말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때 도움받은 최병철입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밝으시던지요.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선생님 덕분에 이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손자도 무사히 대학 다니고 있고 신고도 제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이제는 뭘 해야 하는지 알아서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 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린 게 이렇게 큰 안심으로 이어지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월세 신고 기준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둘째, 계약 갱신할 때도 금액이 바뀌면 반드시 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셋째,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확정일자, 자동부여, 월세 세액공제, 법적 보호 강화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계약하셨는데 아직 신고 안 하신 분 계시나요? 오늘 당장 하셔야 합니다. 하루 더 늦으면 과태료 위험이 커져요. 주민센터 가기 어려우시면 자리톡 앱을 이용하세요. 계약서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무료로 대리 신고까지 해주니까 정말 간편합니다.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에게 부탁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앞으로 계약 예정이신 분들은 계약과 동시에 신고 일정을 잡아두세요. 달력에 표시해주시고 가족들에게도 미리 알려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수십만 원을 지켜줄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분께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나은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전월세 신고는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앞으로도 이런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